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3시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하고 4시에 한덕수가 사퇴. 이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대법원 소식이 생방송으로 전해지자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재명 후보는 고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지나칠 만큼 차분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이재명 후보. 그 일정 직후,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이 내려진 지 30분쯤 지난 뒤에 판결 결과를 접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의원들이 전달한 소식을 안경을 살짝 들며 읽어본 이 후보.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와 달랐지만 여러 사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단숨에 안정시키고 냉정함을 찾아주었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처럼 선동해서 혼란을 만드는 모습이 아니라 진중하게 다음 행보를 이어나감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21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여러 일들은 검찰 내란 정권에 어떻게 당해왔고 당하고 있는지 국민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30일 뒤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복의 적합성을 따져 국민이 직접 뽑는 선거. 이것은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참정권을 통한 국민주권의 실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법치라는 건 무엇일까요? 법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법치는 통치구조, 사회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 합의나 권력자의 의지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법치는 본질적으로 목적을 지켜내는 도구입니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유신헌법은 박정희 정권을 지키는 도구로 존재했고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도구로서 존재합니다.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여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일부 법복을 입은 자들이 자신들을 지배의 계층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법을 이용한 장난질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검사, 판사 개개인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말합니다. 검사나 판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건에서 국민주권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특정 세력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런 사고로 직무에 임할 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공정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독립하기는커녕 세력을 이루어 동일화되면 현재의 검찰과 법원이 보여주는 것처럼 특정 정치 세력이나 행정 권력, 이해가 맞는 사회 계층과 카르텔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혼란의 주범이 됩니다. 법치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에 불과하고 법복 입은 자들은 그 일을 직접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법치는 여러 통치 행위에서 그것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법복을 입은 자들은 법이라는 도구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복입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도구에 불과해야 할 자들이 도구에 불과한 법치가 민주주의에 우선한다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인 국민 참정권에 혼란을 주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면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절차로 선출한 정당의 후보를 법이라는 이름으로 지위를 흔들고 사회 안정을 흔들고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법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정당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급기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전례 없이 이루어진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국민주권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통해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없어서 대리인을 뽑고 그것을 선거라고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국민주권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도구입니다.
대법원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후보를 흠집내고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그것도 특정한 그 누구의 행보와 발맞추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농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자신들은 정당하다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라는 절대 가치를 위해서 법치가 존재함을 부정하는 행태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의구심이 많았었던 지기현 판사의 결정. 지기현이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비공개로 내란 사건을 재판하는 상황이 이제야 납득이 됩니다. 민주당에 유리하고 국민의힘에 불리한 모습을 대법원이 통제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기현의 황당한 결정에도 침묵한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인사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야합하여 작정하고 정치에 개입해왔고 급기야 선거에까지 개입했습니다. 633이라는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되었던 원칙, 시간으로 해석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었던 원포인트 구속심사 기준. 그동안의 조이대가 보여준 모든 모습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윤석열 검찰과도 사전교감이 있었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법을 이용해 법원이 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었고 반대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한덕수가 대법원 판결 1시간 뒤에 총리직을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같은 날에 1시간 간격으로 대법원과 한덕수의 발표가 나옴으로써 뉴스의 중심에 대법원과 이재명 후보가 남았습니다. 한덕수와 대법원 판결이 서로 다른 날에 이뤄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선 관리와 국정 안정이 최우선이라던 한덕수. 당연히 욕이란 욕을 다 처먹으면서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여론이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발표와 한덕수의 발표 시간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와 국민의힘과 대법원장 조이대 사이의 암묵적 합의, 교묘하게 겹치는 여러 모습에서 이들의 야합에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대법원장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꺾일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평온해져가는 일상에 긴장이 풀어져 누구를 뽑아도 이 정도는 하겠지 생각한 2022년 대선 때의 국민과 어처구니 없는 이념 전쟁을 벌이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민주주의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왕 노릇하면서 경제, 안보, 문화, 산업, 인권 등 모든 분야를 퇴행시킨 것도 모자라 군사반란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킨 윤석열 정권에 우리 국민은 목숨 걸고 맞서서 극복해야 했고 아직도 내란 세력이 준동 중이라 불안감이 가시질 않는 상태. 그렇게 대선을 치르는 2025년 국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궁금 TV를 포함한 지지자들은 더 결집할 것이고 이재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대법원의 계략으로 국민 판단을 흔들기에는 판세는 이미 기울었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당한 마타도어 가장 가혹한 검증을 받았으며 사실 더 나빠질 이미지도 없습니다. 지금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은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를 지켜보고 선택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경험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지 판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포기하고 지지를 철회하려면 국민의힘에서 멀쩡한 후보가 나와도 어려운 상황인데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김문수는 일제강점기를 찬양하고 광주 5.18 북한 공작설을 주장하는 극우 중의 극우. 유라이트의 선구자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후광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었지만 윤석열의 조금 개기는 척슈하다가 서결이가 대노했다고 알려지자마자 공개적으로 폴더 인사하는 애완견으로 돌아갔고 후보를 지원한다면서 셀카 놀이에 빠져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차게 말아먹었고 윤석열의 반대에도 자신의 힘으로 대표로 선출까지 되었지만 리더십이 없어 당내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원내대표 추경호에게 유령인간 취급당하던 중에 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했지만 국민 정서에 올라타지 못하고 한덕수와 뻘짓하다가 한동훈은 몇 안 되는 측근들에게 배신까지 당하면서 당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안목도 비전도 실천력도 없고 당내 인사들을 휘어잡는 리더십도 존재감도 포용력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스스로 만든 정치적 자산이 전무하지만 윤석열이란 괴물을 만들어낸 집단 중 일부가 윤석열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띄워준 덕에 한동훈 자신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만큼 지금의 한동훈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동훈도 윤석열처럼 이분법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검사를 제외한 일반 사람들과 정서적 동질감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 정치인이 되었음에도 정치인들과 정서적 동질감을 갖지 못합니다. 범죄자를 바라보는 검사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당대표 경선에서 나경원을 상대할 때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이번 대선 경선에서 동료를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이나 질문이 아니라 치명상을 입히려 하고 취조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의 눈에는 지금 범죄자이거나 앞으로 범죄자가 될 사람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자신과 검찰은 특권층이니 어떤 짓을 해도 괜찮지만 나머지 집단이나 사람은 자신에게 자비를 구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검언유착으로 상징되는 정치검사의 표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으며 윤석열처럼 평생 사람 때려잡는 일만 해온 한동훈. 강력한 국민의힘 대선주자지만 당내에서 다수가 한동훈의 선출을 원치 않는 현실. 한동훈은 지금보다 경선에서 이겼을 때가 국힘에서 더 문제가 되는 이상한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 히든카드로 내세우는 한덕수도 있습니다. 직책은 총리이고 최장수 총리인데 윤석열의 말 한마디 못하는 2인자였으며 거짓말을 태연하게 매국노 짓도 태연하게 하는 인물. 자기 주장인지 선택인지 불분명한 인물. 사리사욕과 관계되지 않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뭔가를 주장하거나 추진해 본 적이 없는 인물. 지금도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총리직 그만두고 대선판에 나선 한덕수. 과거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히나 통상 문제에서 매국노짓을 여러 차례 해왔던 한덕수. 이런 한덕수가 국민의힘이 가장 선호하는 대선주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황당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주자를 뽑는 경선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를 대선주자로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급기야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대선주자를 뽑기 위한 경선이 아니라 한덕수에게 밥상을 차려주기 위한 이벤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덕수는 국민의힘과 단일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박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대부분은 한덕수와 단일화가 용이한 김문수를 밀고 있으며 한동훈이 설령 대선주자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한동훈을 대선주자로 인정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동훈은 한덕수와 단일화 협상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단일화 경선을 안 할 명분도 세력도 국민의힘 내에 없습니다. 우선 김문수에게 이길지부터 의문이지만 김문수를 이긴다 해도 당을 장악하지 못합니다. 한동훈이 한덕수와 단일화를 거부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을 안을까요, 버릴까요? 단일화에서 한덕수에게 패배한다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남을 수나 있을까요?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하고 믿음을 주면 부응하는 집단이 있고 자신들만의 카르텔에 갇혀 세상을 자신들이 움직이고 지배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